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많은 곳은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삼성초, 상장초 등 태백 지역 13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연기했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로 정선 고한중의 기숙사 입구 차양이 파손됐고 열양 중의 실외 골프 연습장이 붕괴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40분쯤에는 강릉시 구정휴게소에서 빙판길 트럭 추돌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동해 8.8도, 강릉 7.7도 등 동해안 6에서 9도, 춘천 7.2도, 원주 7.6도 등 내륙 6에서 8도, 대관령 0.5도, 태백은 2.9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 영하 5도에서 0도, 산지 영하 6도에서 영하 5도, 동해안은 0도에서 1도에 머물겠습니다. 3월 중순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어제 강원 산간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늦은 밤 간신히 눈길을 뚫었지만 안전을 고려해 일부만 내려왔고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은 캠퍼스에서 추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쏟아진 50cm가량의 폭설에 일대가 전부 눈에 파묻힌 겁니다. 통학버스 대기실 안에선 학생들이 발만 동동 구릅니다. 해발 800m 산지에 있는 도계 캠퍼스는 도계 읍내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를 타고 고갯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에 제설 작업이 여의치 않아 통학버스가 운행과 중단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걸어간 학생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밥도 제때 못 먹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4시쯤 통학버스마저도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실상 차편이 끊기자 일부 학생들은 1시간 넘게 눈길을 걸어 내려갔고 학생과 교직원 등 450여 명은 해발 800m의 캠퍼스에 고립됐습니다. 오후 9시쯤 도로가 다시 뚫리고 통학버스 운행이 잠시 재개됐지만 눈사태로 60여 톤의 눈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150여 명은 캠퍼스에 갇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이불도 없고 한 침대에서 2명이서 같이 잤어요. 캠퍼스로 올라가는 도로엔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힌 채 방치돼 있는데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립된 학생과 교직원들은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측은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처하지 못해 고립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눈이 폭설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한 30분 내에 저희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하지만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설특보 등이 예보돼 있었다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애초에 수업을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강행하다 보니까. 대학 측은 오늘 하루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린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련생 모집 의혹 속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탁기관인 병원은 수련생 관련 서류가 유출된 경위를 놓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센터 측은 서류 전형 의혹에 대해 추가로 해명했는데 삼척시와 경찰은 모집 과정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MBC 강원 영동이 수련생 모집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을 당시 동해 동인병원이 센터와 보건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센터 운영기관인 병원 측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센터에는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고 환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도 있는 곳인데 그게 공익제보라는 목적으로 무단으로 그렇게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누가 신뢰를 해서 그 정신건강을 상담받으러 거기를 찾아갈까요?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센터 측은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유출자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내부 제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추가 해명도 보내왔습니다. 2023년 서류 전형 상위 점수자 3명 가운데 석사 학위자인 2명은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대학의 성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점자도 동일하게 전문대학과 대학 중에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대학과 대학원의 학위와 성적을 선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기관들의 수련생 모집 요강을 보면 학력과 성적 증명에서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종 학력으로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생 모집 의혹은 업무 경력 적용 기준에 오타가 있었고 평가 문제를 응시 예정자가 봤다는 것도 있는데 관련 기관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센터 운영을 맡긴 삼척시 보건소는 2023년 수련생 모집 관련 모든 서류와 의혹 보도의 의견서 등을 센터에서 제출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센터 근무 직원이 수련생 모집의 의혹 당사자들을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년 전 정신건강 수련 사회복지사 모집 과정의 의혹이 이제 와서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단 3월 폭설에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지만 정선에는 동강 할미꽃이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축제도 열리는데 절벽에 자리 잡은 자생지 군락의 훼손이 심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정선 동강. 겨울의 끝자락처럼 눈으로 뒤덮인 산의 모습과 달리 반짝이는 강물은 봄 기운이 감돌고 바위 틈에는 솜털로 감싸진 수줍은 보랏빛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의 봄을 여는 동강 할미꽃입니다. 양지 바른 돌틈마다 동강 할미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면서 동강 생태학습장 일원에선 주말부터 열릴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년 이맘때 꽃을 피우는 동강 할미꽃을 위해 할미데이를 선포하고 행사 부스와 무대에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거, 동강미꽃이 피었습니다로 해서 그런 게임도 하고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많고요. 보물찾기 하며 퀴즈쇼도 있고. 축제 기간 전시, 체험, 판매할 동강 할미꽃은 전량 마을 보존회에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처음 축제가 열린 20년 전과 비교하면 서식지 면적이 70%가량 급감한 탓입니다. 동강 할미꽃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몰린 사진작가 등이 꽃을 뿌리째 뽑아가거나 훼손한 결과입니다. 동강 할미꽃의 누런 잎사귀는 추위를 막아내는 이불 역할을 하지만 좋은 사진을 찍겠다며 이를 잘라내 얼어 죽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매년 1000주에서 2000주씩 동강 할미꽃 심기에 나서고 있지만 훼손되는 양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훼손이 많이 됐다 보니까 지금 산에서 채취하는 건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묘포장에서 이제 전체 이제 종자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대표적 자생지인 강변 절벽도 사람들로 인해 훼손이 심하고 낙석이 계속돼 축제 기간 내내 주변 접근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동강 생태학습장 연못에는 토종 개구리들이 산란을 위해 올라와 개구리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껴서 본다면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한층 의미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피켓을 앞에 두고 천막안에 앉은 지성희 신부. 지신부의 침묵 단식 농성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태지만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빨리 파면을 인용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 일들을 헌재가 판단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지성이 신부와 함께 하겠다는 시민들이 릴레이 단식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도 들이지만 또 헌재도 압박하고 이러기 위해서 단식을 릴레이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거두사거리에는 오늘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망설이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수기만 거듭하고 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지금 당장 선고하라.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법원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버젓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강원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사로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춘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기준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필수 수업이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평일에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이 외국인 수강생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말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수업에 적극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무기한 체류에 가족 초청도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 수업이 필수인데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수업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쟁 이런 것도 해요. 일본만도 친정 마감했어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고 여기서 공부했어요. 힘들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며 지난 2023년 숙련 기능 인력 비자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필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선 17개 기관이 수업을 제공하는데 평일에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주말에는 원주와 강릉 두 곳에서만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릉에선 한 개 수업만 개설되다 보니 강원도 각지에서 원주로 수강생이 몰립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일요일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는 거의 저희 센터가 유일하다 보니까 6시에 출발해서 오시고 10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는 수요는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데 관련 수업은 결혼 이주 여성을 주 대상으로 대부분 평일에 진행되고 대학교도 주로 유학생으로만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평일 수업은 자리가 남고 주말엔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비자 전환 규모를 확대하고 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과 관련해 통폐합 신청서 수정안 심의를 위해 개최하려던 대학평의원회가 무산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학평의원회 무산이 강원대 삼척 캠퍼스 동문회와 지역 번영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평의원회는 대학 통합이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어떤 개혁도 실행할 수 없다며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대학뿐 아니라 지역과 캠퍼스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1,813억 원을 들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10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올해 민생경제 안정지원, 지역경기 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도약 지원 등 4대 분야의 10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104개 사업들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들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1,604억 원 늘어난 8,88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 분야는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96억 원과 체육 분야 84억 원, 사회복지 증진에 68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67억 원 등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속초시가 스마트 관광교통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설악산과 속초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를 도입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